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 그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특정 언론들, 특정 방송국의 기사들을 보면 특히 그 중에서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CCTV 혹은 한국의 뭐 말 안 해도 알지, 그지? 미친 병신 새끼나 뭐 이런 방송국들을 보면 거의 뭐 진짜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야, 이제 대세가 중국이구나. 중국은 이번에 대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완벽한 외교의 향연이었구나.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새로운 관계의 레벨에 도달했다. 어떤 관계냐? 이제 평등한 관계.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한테 뭘 할 수가 없다. 이제 완전 그냥 평등하다. 중국이 이제 외교 무대에서 대승을 거두고 미국을 굴복시켰고 미국은 쫄아가지고 대만까지 팔아넘겼다면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맞아요. 이런 식의 기사들이 겁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중국은 당연히 지들이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지들이 완전 압도적이다. 미국 우리한테 이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중국은 그렇다 치자. 공산당 매체에서 당연히 뭐 중국 공산당 독재니까 공산당들 잘 보이게끔 기사를 써라 하게끔 명령이 내려갔을 텐데 뭐 한국도 지령받았나? 그리고 앵커 양반들이나 기자 양반들은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언론인들이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객관성이 없을 수가 있지? 그냥 중립이라도 지키든가. 없는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스카이대야. 학벌 겁나 좋고 배울 만큼 배울 양반들이야. 안 부끄럽나 진짜?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었을 텐데 야, 뭐 20대는 아니더라도 뭐 3, 40, 50은 됐을 거 아니야. 이제 어른이라고 불릴 나이인데 어른이 그러도 돼? 니들 자식들이 니들 보면서 뭘 배우겠어?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제일 임팩트 있는 걸로 한 게 얘기합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다들 이거 보셨죠? 트럼프 떠나기 전에 보셨죠?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라요? 이거 못 들었어 이거? 이거 방송국에서 기사로 안 나갔나? 미국의 중국 방문단 대통령과 그 수많은 방문단들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떠날 때 중국에서 받은 모든 물건들, 선물 포함 모든 물건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오가겠어. 여기 봐봐. 여기 뭐 상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념품들 엄청 많잖아.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중국 땅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 출처가 사우디 익스팻 인스타그램 캡처래요. 설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대표단이 전용기 에어포스원 밑에 쓰레기통에 선물을 버리고 있다라면서. 왜 버렸을까? 자, 탑승 직전에 미국 측 직원들이 큰 통 하나를 꺼내더니 모든 수행 기자와 백악관 참모들에게 중국 측이 이틀 동안 나눠준 미디어 출입증, 인민대회당 문양이 찍힌 기념핀, 중미 우호를 상징하는 국기 배치 뭐 이런 거, 기념품들, 상장들, 그리고 뭐 그림들, 그리고 일회용 해킹을 막기 위해 따로 지급된 일회용 휴대전화까지 싹 다 전부 회수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통 안에다가 싹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 그 쓰레기통에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준, 중국이 미국한테 준 우정의 배지 같은 거예요. 우정의 배지들, 우정의 기념품. 이게 싹 다 쓰레기통으로. 심지어 솔직히 버릴 거면 태우고 가져가서 미국 가서 안 보는 데서 그래도 주인 성의가 있는데 주인 성의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이 쫄았다며. 미국이 중국한테 막 발표했다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러려면 조용히 미국 땅 가져가서 버리든가. 앞에서는 쉐쉐 시진핑 쉐쉐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이런 귀한 물건 막 이러면서 가져갔어야지. 애지중지하게 그 땅에다가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국이 중국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인지 모를까? 중국은 특히 선물 줄 때, 특히 이런 국제 행사에서 선물은요 그렇게 싸구려 선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선물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꽤 그래도 선물을 줬을 때 이 체면이 사는 선물이었을 거야. 중국은 체면에 죽고 사는 나라야.
막 이상한 거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노트를 한 개 줬어. 야, 뭐 씨 노트 미국에 없니? 뭐 이런 노트 이따위를 줘. 맞잖아. 체면이 떨어진단 말이야. 노트를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줬을 때 뭔가 그래도 체면이 사는 그런 걸 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딱 줬을 때는 그걸 딱 받아가야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쓰거든. 그냥 대놓고 앞에다가 싹 다 버리고 갔어요. 대놓고. 이건 그냥 대놓고 앞에서 그냥 미국이 중국 싸대기 날린 거야. 야 꺼져. 니가 가 니나 가져 새끼야. 이거야 여러분들. 맞잖아. 조금이라도 체면을 살려주려고 했으면 가져가서 지네 나라 가서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해야지. 미국이 보인 이 행동은 우리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요. 중국이 준 선물이 정말 도청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 가능성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배지 하나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충전선 하나에 해킹 칩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시폰 하나가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해킹 디바이스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도청 장치, 해킹 디바이스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국 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려라. 이게 과연 여러분들 미국의 과민 반응일까요? 여러분들 원래 이 정보전의 세계에서는요 선물이 가장 오래된 침투 수단이에요. 모든 해킹, 뭐 도청 장치, 뭐든 간에 그런 정보전에 있어서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일단 중국을 고위험 정보전 국가로 본다는 겁니다. 자,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서 받은 출입증, 배지, 임시폰, 기념품을 전부 수거해 에어포스원 탑승 전 버린 것은 외교적 모욕이라기보다 보안 프로토콜에 가깝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 측은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고 버너폰 임시 이메일 패러데이 백을 사용했으며 중국 측 또는 현지에서 받은 물품은 한국에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중국을 일반 외국 방문지가 아니라 러시아급의 방첩 대상국으로 분류를 한다는 점입니다. 배지 하나, 충전선 하나, 기념품 하나에도 RFID, 위치 추적 장치, 마이크, 저장 장치, 악성 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상회담은 했지만 신뢰 회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회담에서 뭐 양국은 무역, 농산물, 항공기, 이란 문제, 대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여러 문제들을 논의를 했는데 미국 대표단이 떠나는 순간 중국에서 받은 모든 선물을 버렸다라는 거, 이거는 이 회담이 화해가 아니라 관리된 대립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뭐냐, 트럼프랑 시진핑이 웃고 서로 칭찬해주고 악수하고 이런 장면은 그냥 외교 무대용이고 실무진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죠. 입으로는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중국 물건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싹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 회담의 이중성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은 중국의 선물 외교 이 자체를 정보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중국 외교에서 선물, 배지, 의전 물품, 기념품은 단순한 호의가 아닐 수 있어요. 상대국 대표단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그 물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들고 가는지,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정보가 돼요. 이런 우려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냉전 시기에 소련의 더싱 사건이라는데 1945년 소련 어린이들이 미국 대사에게 미국 국장 모양의 목조 조각상을 선물을 했는데 그 안에는 전원도 필요 없는 수동형 도청 장치가 숨어 있었고 그 장치는 1952년에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NSA도 이 사건을 대표적인 냉전 도청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선물인데 그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야, 그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선물 자체가 가장 오래된 침투 수단이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 그 자체를 다 버렸다라는 거는 뭐죠? 이래도 미국이 중국한테 쫄았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그 체면 자체도 살려주지 않았어. 이 기사 전 세계로 다 나갔어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말 없어. 버렸다 뭐 어쩔래. 이래도 미국이 쫄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특정 방송국의 그 실시간 뉴스들이 있잖아. 그럼 그 댓글창이 있잖아요. 댓글창에 정말 한국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 야,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진짜 현실 인지 능력이 그렇게 딸리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댓글창에 뭐가 올라오냐면 팩트는 말이야, 미국은 쫄긴 쫄았어.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 자, 그리고 임시폰까지 버린 이유는 뭘까? 특히 임시폰이나 번호폰은 겉보기엔 보안을 위해 지급된 장비지만 중국 내에서 사용된 순간 이미 위험물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 현지 통신망에 붙고 위치 정보가 찍히고 기지국과 접속하고 어떤 번호와 통신했는지 메타데이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설령 내용이 암호화되고 정보기관은 이런 것을 다 본다고 해요. 내용이 암호화가 돼 있어도 정보기관은 이걸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회의 직후 어떤 번호와 연결을 했는지, 어떤 기자와 어떤 참모가 같은 동선에 있었는지.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서 사용한 임시폰을 미국 본토로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서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 안에 무조건 도청 장치가 있었다란 뜻은 아니지만 중국 환경에 노출된 전자기기는 더 이상 깨끗한 장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요, 백악관 직원들의 개인 기기는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RFID 신호를 차단하는 패러데이 백에 넣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도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 대표단이 개인 기기 사용을 피하고 디지털 봉쇄에 가까운 보안 태세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부적절한 감시 의혹을 부인하며 중국에서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된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미국이 막 디지털 봉쇄에 가까운 그런 태세를 취하니까 중국이 반박하면서, 야,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돼, 니들 그거 오버하는 거야, 하지마.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겼죠, 그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수행단이 사실상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후퇴를 한 거예요. 종이 문서, 임시기기, 제한된 통신, 사후 폐기. 이거는 정상 국가 간의 평범한 방문이라기보다는 적성국 또는 준적성국 방문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태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니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적국이야. 완전 적대 국가는 아니더라도 준적성국이야.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하면 eat the armians,도 매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선물들을 다 버리고 왔다? 그냥 중국 공산당한테 체면 한 개 안 살려준 거예요. 중국이 국빈급으로 대접을 하고 선물과 출입증과 배지를 제공했는데 미국 대표단이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보도가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이건 중국의 체면 문화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하지만 미국은 그걸 감수를 했다라는 거. 진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트럼프가 벌벌 기었다, 미국이 거기 가서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냥 처맞기만 하고 왔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미국 측은 중국의 체면보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니들 체면? 우리 그딴 거 신경 안 써. 근데 여러분들 그건 중국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이번 회담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냥 이것만 딱 정확히 이해해도 이번 회담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바로 이해돼요. 중국은 대국 외교의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고, 미국은 그래도 너희는 믿을 수 없다는 보안 태세를 끝까지 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부터 중국을 이렇게까지 불신했던 건 아니에요. 생각해봐. 빌 클린턴 시대 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 그 방화벽 미국이 세워준 거야. 그러면서 그거 세워주면서도 그때 빌 클린턴이 그냥 콧방귀 끼면서 good luck. 야, 지들이 요번에 무슨 우리 기업들한테 방화벽 세우는 걸 요청을 했대. 지들만이 정보를 밖에 못 새나가게 하려고 한대나? 그 연설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중국을 불신을 하거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미국은 계속 중국한테 뒤통수를 계속 쳐맞았어. 진짜 거의 진짜 무슨 한 번 쳐맞은 것도 아니고 계속 쳐맞았어.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이 제일 큰 뒤통수를 맞은 게 언제냐? 여러분들 솔트 타이푼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솔트 타이푼 사건이 뭔지 알아요?
중국 해커들이 단순히 기업 몇 곳을 뚫은 수준이 아니라 미국 통신망과 고위 인사 통화, 문자, 정보까지 노린 것으로 알려진 대형 사이버 첩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근 일이에요. 2024년부터 미국에서 드러난 사건인데 중국 영계 해커 그룹으로 지목된 솔트 타이푼이 AT&T, 버라이전, T-모바일 등 미국 주요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망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FBI와 CISA는 이 해킹이 여러 통신사를 겨냥한 광범위한 사이버 첩보 작전이었다고 보고 통신업계의 보안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해커들이 일반 통신망만 본 게 아니라 미국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합법 감청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사 내부 시스템, 즉 감청 협조 시스템까지 노렸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범죄자나 스파이를 감청하기 위해 만들어둔 통로를 중국 해커들이 역으로 들여다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국의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캠프 관계자 등 미국 정치권 핵심 인물들도 표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이 사건이 미국 고위 인사와 정치 인물의 통신 기록, 일부 대화 내용까지 노출시켰을 가능성 때문에 미국 정보 당국에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작전의 범위가 미국만이 아니라 80개국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FBI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솔트 타이푼이 통신, 호텔, 교통, 군사 인프라 등 여러 분야를 겨냥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솔트 타이푼 사건,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이런 것도 가짜 뉴스라고 해봐. 특히 이 솔트 타이푼 사건 때 뭘 훔쳤냐면 가장 핵심은 통화 문자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통화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정보예요.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어느 지역 기지국에 연결이 됐는지, 어떤 번호와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이게 다 메타데이터예요. 이게 털린 거야. 이것만 있어도 정보기관은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 참모가 회담 직후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국무부 인사가 특정 기자와 언제 연락했는지, 대만 관련 담당자가 어떤 방산 업체 인물과 접촉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해커들이 일부 실제 통화 내용에도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재무부가 솔트 타이푼과 관련된 중국 업체를 제재하면서 이 해킹이 미국 통신사 침해와 고위 인사의 통신 노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었냐? 중국이 미국의 귀를 뚫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미국 자체는 정보 강국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통신망에 들어와서 미국 고위 인사들이 통신 흐름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보를 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이 그거를 털어가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미국 자체의 고위 간부들이 정보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미국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 진짜 미국 좆될 수 있겠다. 중국이 이런 사건 사고를 펼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으로 간첩들이 일반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중국 들어가가지고 잡힌 간첩이 얼만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최근 기사 봤어요? 플로리다 주지사였나? 요즘 그거 기사 그냥 간단히 보고 지나갔는데 요번에 또 어디 캘리포니아 주의 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여러분들 이 기사 다 봤죠? 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시의 시장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친중 활동을 펼치면서 간첩 활동을 펼쳐왔다고 이 기사 다들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야. 미국의 한 도시의 시장 자리에 중국 간첩이 올라갈 정도면 그 밑에 민간계에는 간첩이 얼마나 많겠냐고. 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막말로 미국도 어떤 도시의 시장이 중국 간첩인 상황인데 한국에는 어떤 도시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좌든 우든 간에 그 안에 좀 고위직 간부가 중국 간첩이 안 될 리라는 법은 없잖아.
미국은 이 사건을 중국 국가 지원 해킹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미국 재무부는 솔트 타이푼 해킹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 4천의 쥐신허 네트워크 기술 회사와 해커 잉커청을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이 업체가 중국 국가안전부 즉 MSS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을 대체적으로 부인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마다 배후가 중국 정부로 나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믿음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이거 솔트 타이푼과는 다르게 중국 해커 사건들 중에서 볼트 타이푼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솔트 타이푼은 주로 통신망을 뚫어서 정보를 빼내는 첩보, 감청형 작전에 가깝지만 볼트 타이푼은 전력, 수도, 항만, 교통 같은 핵심 인프라에 미리 숨어 있다가 유사시 마비시키는 교란, 파괴, 대비형 작전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볼트 타이푼이 항공, 철도, 수도, 항만, 파이프라인 등 기반 시설에 장기간 침투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 최근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왜 중국을 극도로 의심하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중국의 진면목이에요. 이게 중국 정부의 정말 진면목입니다. 정말로. 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중국은 정상회담장에서는 협력을 얘기하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망에 들어와 대통령, 부통령, 고위 공직자들이 통신 흐름까지 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방중단은 중국에서 받은 물건 하나하나, 휴대폰 하나하나까지 전부 의심하고 버린 겁니다. 절대 이거 과대 반응한 게 아니야. 중국은 전과가 너무 많아요. 왜? 이것도 가짜뉴스야? 이 다 있는 사건들이에요. 자, 또 재밌는 사건. 야, 한 개 풀어봅시다. 자, 5월 14일 오전에 인민대회당 동문 밖의 광장에서 환영식에서 외교 관례에 따라 양국 정상은 상대방 수행 고위 관리들과 차례로 악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열병식 하고, 뭐야. 자, 보세요. 자, 지금 악수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마코 루비오 장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솔직히, 저도 이 영상을 당일날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인사하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잖아. 그 중에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드라마급이다. 이게 왜냐고요? 자, 이게 지금의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라는 사람인데 중미 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루비오가 중국 공산당 눈에 어떤 인물인지는 대충 알 거예요. 이 루비오라는 사람이 중국의 신장 인권 문제, 홍콩 독립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이 가장 건드리기 싫어하는 레드라인 건드리기 전문이야, 얘가. 중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면 그 레드라인을 항상 잘라버려. 계속 건드려, 그걸. 걔가 그 전문이에요. 신장 위구르족 문제, 그 다음에 홍콩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계속 내왔던, 심지어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저한테 물어보잖아. 대륙남님 중국 가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대륙남님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마코 루비오라는 이 사람이 한 업적은 저는 그냥 그냥 일반 유튜버일 뿐이고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정도? 이 사람이 한 업적 저랑 비교하면 저의 한 10,000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 가서 잡혀갈 정도면 얘는 그냥 즉사야. 현장 총살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의 레드라인을 전문적으로 건드려왔어. 심지어 얘는 국무장관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중국 공산당은 이 루비오라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제1의 반중 세력처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루비오한테 강경 대응을 한 거죠. 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루비오가 중국에 계좌가 있었으면, 그 계좌 안에 돈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그 계좌 이미 몰수당한 급이라고. 야, 입국 금지는 당연한 거고,
중국 내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다, 이미 몰수되고도 남았다. 그리고 이런 인물은요, 중국 공산당의 기존 성격대로라면 제재 대상자는 중국 땅에 발을 반 발자국도 못 들여놔요. 하물며 중국 권력의 최고 전당인 인민대회당, 른민다호이당이야 여기.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인물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루비오는 요번 이 미중 정상회담에 루비오는 여기 와 있고 시진핑이랑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뺨치는 게 뭔지 알아요? 더 뺨치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안 나왔어. 이렇게 딱 지나갔잖아? 루비오 봐봐. 루비오 계속 봐봐. 야, 루비오 지금 트럼프랑 눈빛 교환하고 있죠? 봤어요? 루비오 지금 트럼프랑 눈빛 교환했죠? 봤어? 이때 뭘 했냐면, 여러분들, 야, 이걸 또 캐치해내야 사람들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에? 이거 누가 이제 클로즈업 해놓은 건데. 봤어요? 윙크한 거 봤어? 야, 윙크한 거 봤어 이거? 시진핑이랑 딱 악수하고 시진핑 딱 지나가고 이제 트럼프 오면서 눈 마주쳤는데, 야, 트럼프랑 윙크한 거 봤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원래 이게 이런 표현들 뭐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하잖아. 윙크 이런 거 뭐 서양 사람들 잘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윙크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루비오라는 사람은 중국이 지정한 제1의 반중 세력이고 이미 제재를 2번이나 들어간 인물이고 미국의 최고 외교 책임자이자 즉 국무장관 신분으로 중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시진핑이랑 악수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1위 인물이에요. 반중 세력 1위 인물이야. 이런 인물을 트럼프는 당당하게 데려갔고, 뭐 가기 전에 무슨 얘기 했을까? 트럼프가, 야, 루비오야, 너 가 괜찮겠어? 너 잡혀가는 거 아니야? 루비오가, 에이, 설마요. 같이 가시죠, 형님. 가서 이제 시진핑이랑 딱 이제 악수하고 시진핑 딱 지나가니까 트럼프한테, 봤어? 심지어 이 아저씨 뭘로 유명해요? 이미 가기 전에 SNS 이 루비오잖아. 마두로가 잡혀갈 때 입었던 이 나이키 체육복, 이거 화제가 됐었죠, 그죠? 근데 이거 그대로 입고 갔어. 이게 무슨 뜻이야? 마두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맨날 연설할 때 나 바로 여기 있어, 이 미국 개새끼들아, 날 어쩔 건데, 나 여기 있어, 와서 잡아가봐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연설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미국 맨날 연설하면서 욕하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잡아갔잖아. 핀셋 제거했잖아. 마두로 이거 입고 SNS에 사진 올려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니들이 나 잡겠다며. 우리가 마두로 잡은 것처럼 니들도 나 잡아봐. 그 표적의 옷, 타겟의 옷을 입은 거야. 잡아봐, 나 여기 있어. 루비오라는 사람 살아있네. 야, 이게 10태토네. 그리고 여기 이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살짝 주춤거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약간 약속하고 지나가다가 보고 딱 지나가려 하는데 다시 한번 봐. 뭔가 그런 느낌. 어라? 이 새끼. 그냥 뭐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잠깐만, 이 새끼 그 새끼 아니야? 티내지 말자. 아무튼 요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루비오가 직접 해명을 했어. 야, 내가 마두로보다 그거 먼저 샀다. 이 사람이 한 해명은 그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마두로보다 이 옷을 먼저 산 사람이야. 의미 없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의미 없을 리가 없지. 야, 얘네들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얘가 그거 입으면서 이거 마두로가 체포될 때 입었던 옷이라는 걸 몰랐겠어? 그냥 다 알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중국은 이걸 몰랐을까? 중국도 알아. 중국도 너무 잘 알아.
중국 방송 화면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요? 중국에도 뉴스로 나갔을 거 아니야.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어. 루비오 저 새끼 제일 반중 세력이고 저 새끼 중국 땅 밟기만 해봐봐. 저 제 1위 제거 대상이야. 그랬는데 얘 지금 밟고 지금 트럼프랑 악수까지 하고 있잖아. 트럼프란다. 시진핑이랑 악수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루비오가 그 SNS에 그 마두로 잡은 그 사진 체육복 올린 거 그건 중국 쪽에서는 몰랐을까? 중국 정보원에서는 그런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와 얘가 지금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땅 밟아가지고, 심지어 밟은 게 일반 땅도 아니야. 인민대회당까지 들어와서 밟아가지고 시진핑이랑 악수하는 모습이 나간다? 와 이거는 굴욕이다. 이건 졸라 굴욕인 거지.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중국 방송, 중국 CCTV 방송에 나갈 때는 얘를 이렇게 기둥으로 가렸어요. 나 진짜, 이거 진짜, 아이씨, 왜 이래, 진짜, 얘네, 와, 이거 공영 방송이 진짜, 이래도 돼? 와, 이 코미디야, 뭐야, 이거, 야, 이거를 이렇게, 시진핑이 악수하고 있고, 트럼프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딱 있고, 이제 루비오 장관이랑 악수하려고 하는데, 이거 기둥으로 딱 막고 있는 거, 이걸 내보내네, 이거, 와, 자,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누가 쫄았는데, 야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이 쫄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래도 여러분들 국제 언론에서는 누가 졌다, 누가 이겼다, 누가 쫄았다, 언론에서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 객관적인 언론도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시진핑은 뭐 누가 쫄았다, 누가 이겼다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가져갔고 시진핑도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평가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래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이 자그마한 이런 짓거리만 봐도 여러분 누가 좋은 것 같아? 야 당당하면 이런 거 보여줘. 이거 중국 국민들 왜 못 보는데 이거? 윙크한 게 뭐 어때서? 야 윙크가 왜? 이거 보여줘. 이거 왜 못 보여주는데? 윙크. 쓱 미소 띄우면서. 야, 근데 지들 방송에서는 전봇대로 가려버려. 이거 전봇대가 실제로 있었는 거야? 아니면 이거 CG로 가린 거야? 이 전봇대 약간 CG 같은데, 그죠? 윙크를 왜 했냐?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윙크라는 동작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정말 의미가 다양해요. 뭐 친구 사이의 그냥 암묵적으로 뭔가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윙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낸 뒤에 득이양양한 딱 해냈어 내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약간 도발적인 유머가 담긴 행동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무슨 메시지일까? 전문가들이 평론하기에는 이 윙크는 마치 루비오가 트럼프에게 동시에 전 세계에게, 이거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 얘네들 몰랐냐고. 야 얘네 카메라 앞에 선지가 짬밥이 몇십 년인데 이 윙크 하는 거 기자들이 못 찍었을까봐?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 거 모르고 윙크했을까? 아니야. 의미는 약간 이런 거지. 럼프 형 봤어? 예전에 나를 대대적으로 제재한다고 선언했던 이 정권이 지금은 코를 막고 나를 자기들이 가장 신성한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는 이 장면 보고 있어? 그리고 나랑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악수까지 하네? 지들이 말하는 그 중요한 레드라인, 항상 중국 하는 얘기가 레드라인, 홍시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 일어났어요? 야, 나 레드라인 넘던 애인데, 야, 레드 카페 깔아주네. 트럼프 형 봤어? 야, 레드라인 넘었는데 레드 카펫으로 돌아오네. 이 대놓고 매긴 거야. 중국도 한 방 먹은 걸 아니까 이걸 씨발 그 전봇대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고.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를 다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있는 뉴스야. 요 행동 한 개로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정교하게 연출한 거대한 서사들, 레드라인, 중국은 마치 중국이랑 얘기를 할 때는 레드라인 자체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대한 서사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얘들 별거 없네. 뭐 레드라인 족밥이네. 뭐 이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국내 인민들에게 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쇠퇴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뚱성시장, 이게 뭐냐? 동쪽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떠오르면서 서쪽,
서쪽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은 이제 쇠퇴한다. 즉 서쪽이 쇠퇴하면서 동쪽이 일어나 중국이 일어나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중국이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동성시장. 그러면서 또 중국 공산당들은 이런 메시지를 많이 풍기죠. 국경을 넘어 처벌과 제재를 가할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요번에 그거 봤어? 트럼프 돌아가자마자 또 그거 올렸잖아. 인스타에다가 그거 올린 거 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미국인을 죽이든 혹은 미국인을 죽이려고 하든 우리는 당신을 찾아낼 거고 당신을 죽여버릴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항상 하던 얘기인데 요번에 중국에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인스타에 올라갔어. 이 뭘 의미하겠어? 그러니까 미국인 보호,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자국민 보호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야. 니들이 맨날 큰 소리 하는 거, 야, 중국도 똑같이 그거 하잖아. 중국 여권. 어딜 가나 위험할 때 중국 여권을 꺼내면 뭐 다들 중국 여권? 이렇게 된다고 중국 인민들한테 세뇌를 시키잖아. 그런 중국이 만들고 있는 서사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싸대기 날려버린 거예요. 이 루비오의 윙크 하나가 전 세계에 전달한 메시지는 진짜 실력 앞에서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내놓은 제재 명단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좁은 길에서 만나면 결국에는 실력이 말을 한다. 이것이 인민대회당 앞에서 중국의 중심부에서 드러난 가장 리얼한 배경입니다. You got it?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뒷골목 뉴스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공중파에서는 못 내보내겠지. 내보낼 마음도 없을 거고 맨날 뭐 이상한 거짓말 꾸미느라 바쁜 양반들인데